김포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영화로 보는 문화 다양성, 그 첫 번째 주제 난민 시작하겠습니다. صافيني مرة وقفيني مرة صفيني مرة وقفيني مرة ولا تنسانيش كده بالمرة صفيني مرة وقفيني مرة كنا سواء قلبين الحب جمع شملنا والعين تقول للعين احنا اتخلقنا لبعضنا ابقى جنبك ولا نيش عارف ايه مخبي والقلب يبقى فرحان وخايف ليروح.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온에어의 김남두입니다. 네, 오늘은 문화 다양성을 영화로 바라보는 주제로 해서 난민과 그리고 장애인,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주제로 난민 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함께 하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온에어에서 PD를 맡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에서 문화 다양성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시민이자 문화 다양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경재원이라고 합니다. 시민이라고요? 시민 기자라고요? 시민. 아, 시민이라고. 네. 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난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영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영화의 제목을 우리 민호 씨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영화 제목은 노래로 쏘아 올린 기적. 노래로 쏘아 올린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의 난민이고 모두가 다 위험한 처지에 있기에 이 영화가 이런 점에서 특별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론하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이라는 설명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성의를 조금 더 보여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팔레스타인 관련 영화 중에서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한 영화로 고르다 보니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이 노래로 쏘아 올린 기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다 써놓으신 거 아니죠? 네? 메모장 보신 거 쓴 거 아니죠? 읽고 계신 거예요? 아, 네, 그건 아니죠? 그거 책 읽듯 하고 있죠. 재원이 어떻게 생각해? 아, 좋았어요. 알아들었어? 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운되는 걸로 골랐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경지현이 봤을 때 노래로 네. 쏘아 올린 기적이라는 영화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냥 감동 스토리의 뻔한 영화라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의 실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실화냐 이거 아니야? 결국 실화냐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아, 자꾸 상상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우리 그러면 김성민 PD님은? 네, 저는 그 홈랜드 미드 있잖아요. 그거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노래로 쏘아올린 기적이란 영화 감독이 이스라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영화를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었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렇다면 이런 영화가 좀 더 적대적인 것보다는 문화로서 우리가 한번 화해의 제스처, 뭔가 손을 내미는 듯한, 그래서 비록 영토 때문에 싸우고 있지만 이런 영화로서 한번 진짜 같은 사람들끼리는 화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 틀었던 노래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40분 43초 때를 보면은 50분 아니었네? 50분인가? 네, 50분 됐죠. 아, 네, 50분. 50분 47초. 영화 안 보신 거 아니. 같은데. 50분 47초에 보면은 주인공이 그 어렸을 때의 그 뭐라 그러죠? 썸을 탔던 여자를 네. 만나게 돼요. 컸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는 주인공한테 계속 얘기를 하죠. 너의 노래가 계속 듣고 싶다. 근데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남자가 노래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 희망을 좀 놓고 있는 찰나에서 그 여자의 조언을 듣고 택시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네. 그 장면을 이제 우리 민호 씨가 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고요. 그게 음성만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노래 소리만 무반주 노래만 들으셨을 텐데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영상에서는 폐허를 비추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팔레스타인에 3일 동안만 실제로 3일 동안 이제 입국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촬영 직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습을 당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날 것 그대로의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폐허와 더불어서 무반주 노래, 우리로서는 아랍 노래가 정서적으로 잘 안 맞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으나 아무튼 폐허와 더불어서 노래를 하는 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은 엉망진창이었는데 네 목소리만은 참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원래는 이제 주인공으로서 되게 조력자 역할로 등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누나의 그 생각이 나면서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 저도 뜻깊게 봤던 장면이기도 한데 이 영화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팔레스타인을 주 지역으로 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자 지역, 가자지구라고 네. 하죠. 네. 재원이 가자지구 알아? 네, 영화 영화 봤어요. 먹는 과자 아니야? 아니에요. Let's go. 네, 뭐 가자지구 무엇입니까? 가자지구요. 네, 가자지구는 렛츠고네. 어, 그래서 네. 가자지구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금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세 지역이 조금 접견 지역으로 나와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제약을 걸었죠. 김성민 씨. 네, 그렇죠. 원래는 이 지역을 가자지구 지역을 영국이 식민지화돼서 영국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떠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네들에게 이 땅을 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자기네 땅도 아니고 근데 또 유대인들은 또 성서에 있는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만 아주 낙동강 오리알이 된 본인들의 의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상태가 된 가자지구였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강대국이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 공습을 하고 침범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작년까지도 이게 이어졌죠. 작년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또 그것 때문에 또 폭격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되고 계속 이런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네.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는 종교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첫 번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들어가 보니까 종교 이전에 강대국의 식민지 그리고 강대국이 빠져나간 뒤 그 다음은 누가 통치할 거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 지금 홍콩 같은 느낌이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네. 찾아본 결과 그렇게 역사는 정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네. 그 자기네
그 성지를 다시 탈환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불이 일듯이 일어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홀로코스트 사건이 학살이 일어났고, 유럽은 그거를 보상해 준다라는 식의 접근으로 너희들한테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 신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영국이 되게 나쁜 짓을 했던 걸로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을 꼬드겨서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게끔 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무기 내려놓아라, 걱정 말라, 이렇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라말라 지역이라고 하는 서한 지구, 요르단 서쪽에 있는 지구와 또 가자 지구라고 하는 서로 동떨어진 네. 곳에서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양분되고 갇혀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는 사실 그 예루살렘 그쪽을 뺏겨서 이제 난민촌이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원래 그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대요. 지금의 이스라엘 옛 팔레스타인 자리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많지 않았대요. 근데 언제 급등을 했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네,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약 원래는 8% 정도였대요. 일어나기 전까지. 근데 일어나고 나서 이제 나치의 학살이 시작되고 다 그쪽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950년대 아예 가자 지구가 형성이 되었던 계기가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다 도망을 오게 되면서 아예 이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살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때 공식적으로 1950년대 가자 지구라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제 윤영기가 나오거든요. 윤영기 자체만 봤을 때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재밌게 어떤 에피소드들이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난민에 대한 문제나 가자 지구에 대한 문제, 어떤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른이 되고 성숙기가 다가가고, 그리고 또 시련을 겪는, 개인적으로 그 주인공이 시련을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그것들이 이제 계속 사회 쪽으로, 그 바깥쪽으로 그 앵글이 전환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경재원 씨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Let's go. 그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 해맑게 해서 나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팔레스타인 그 어디 봐? 가자 지구 팔러 가자. 그 국가 이미지에 비해 밝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그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성장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또 그러게요. 어렸을 때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 전쟁이라는 것보다는 전쟁 안에서도 놀이터를 삼아서 놀고 그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점점 성인이 되면서, 우리도 성인이 되면서 이제 뭐 점점 뭐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놀거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현실이 더 와닿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감독이 실질적으로 요 노래로 쏘아올린 기적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네. 두 편의 영화를 더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두 편의 영화는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금 전쟁 상태에 대한 어떤 반박이나 어떤 이겨내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음침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음악 같은 것들도 되게 좀 뭐라 해야죠? 소름 끼친다고 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영화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노래로 쏘아올린 기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 곳을 어떻게 보면 표현해야 되는 건데, 너무 참혹한 상황 자체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다큐멘터리 형태로 진짜 진행을 했다 하면은 보는 사람으로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미화도 하고, 아이들의 그 어떤 즐거움과 또 그 아이들의 그 밝은 천진난만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바닷가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초반에는 아이들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뛰노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럼 네네. 그때 바다는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끼고 있는 바다는 지중해 바다는 되게 아름다운 바다로 보일 수 있는데 또 아사프가 나중에 커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간 다음에 그 오디션 그 과정에 있어서 한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에서도 지중해를 바라보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닷가라는 배경이 서로 은유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상반된 느낌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호 씨가 얘기해준 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우리가 난민을 보는 입장, 그리고 다문화, 그러니까는 외국인 노동자거나 아니면은 여성 이주 가족이거나 그런 분들을 봤을 때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로서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지역 사회에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연령층이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 친구로만은 보지 않게 되는 시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가 난민 사건이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성민 PD님이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난민 문제가 화두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왜 난민이라는 것에 왜 난민이 생길까? 왜 전쟁이라는 것이 계속 그쪽은 끊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국 자원의 싸움이고 강대국 간의 싸움이고 그 안에서 힘없는 이제 원주민들의 피해를 받는 그런 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기름이라든지 또 다른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그런 사람들의 희생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강대국들 간의 싸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난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원유가 많이 나는 아랍 지역이고 그런 궁금증이 그 정도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독일과 이탈리아와 그리고 스페인 네. 그렇게 다 다른데 과연 우리도 저도 다르고 여기 지금 참여하는 패널 분들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은 거죠. 네. 네. 저는 난민에 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런 난민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제주도로 많이 네네. 넘어왔었고 그랬을 때도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인터뷰도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받아들여야만 하는 건지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저는 선택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감정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류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선입견이 저 안에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난민에 대해 저도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뭐 이제 기사로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좀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이 편협한 사고를 하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사실 아직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난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뭐 네. 1년에 뭐 2명, 3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난민 신청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디어에서 보는 그 뉴스로 과장된 난민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그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살고 혹은 영화처럼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테러를 저지르고 우리의 상상 속은 이렇게만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 네. 난민 그 받아들이는 그 네. 절차도 되게 상당히 까다롭고 네, 몇 달간의 까다롭더라고요. 인터뷰가 계속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신원 조회도 철저히 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민호 씨 네, 맞습니다. 보충, 네. 난민 인정률이라고 하죠. 그 네. 난민을 승인해주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해주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고요.
저는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난민 두 종류라 할 수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런 피난민들이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난민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기후 붕괴로 해수면이 높아져서 섬이 잠겨서 이렇게 생태학적 난민,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난민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이 두 종류의 난민들 모두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죠. 네,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건데 저는 정우성 씨가 이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우성 씨. 네. 근데 욕 많이 먹잖아요. 유니세프? 욕 많이 먹잖아요. 네, 네. 많이 먹죠 욕. 유니세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유니세프 말고도 정우성 배우는 갑자기? 난민에 대해서 네, 난민에 대해서 상당히 수많은 많은 발언을 목소리를 많이 내고 해요. 네. 왔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또 최근에 낸 책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됐기에 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일지 말지 조금 더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저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정우성 씨가 하는 발언들을 많이 들고 활동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굶어주는 사람이 많다. 아직도 우리나라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 많다라는 게 대부분의 반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난민 수용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사람들을 보기 전에 우리 주변을 먼저 되돌아봐야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정우성 씨도 네. 그런 댓글을 많이 봤죠. 네. 그러면 네가 난민들 수십 명 데리고 살아라 그렇죠. 이런 네 얘기. 돈으로 해라. 그런 공격을 그런 많이 얘기 많죠. 봤는데 어쨌든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국내에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네. 또 뭐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서 난민으로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굳이 양자택일해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성 씨가 영화 배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영화에 대한 생각이 났네요. 저는 너무 그냥 막 이어나가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공연할 때 그 악기 막 이렇게 사서 네. 그 조그만 트럭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음. 공간에. 네. 그럴 때 이제 맞아. 그 멘트가 생각납니다. 돈도 얼마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맞아, 보고만 맞아. 있으라고. 맞아. 사실 뭐 전쟁이나 난민의 포커스에 맞춰서 이 영화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힘든 현실 그리고 환경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진짜 꿈이 있다면 아주 작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시해도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강직함, 꿈을 향한 그게 난 되게 좋았어요. 내 또- 꿈을 네. 짓밟게 두지 마라는 대사. 갑자기 읽네. 네, 네. 깜짝 놀랐네요. 확 들어오는 뭐 대본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누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역이 등장을 해요. 그쵸, 그리고 누나. 그 남자 주인공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큰 영향을 네. 인생의 전환점. 네. 근데 이제 그 누나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명해져서 세상을 바꿀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비행기 폭격이 일어나서 거기가 이제 공습당하고 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명해져서 세상을 바꿀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목표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세상을 바꿀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노래라고 하는 어떤 오디션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는 어떻게 보면 허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액션을 취하거나 시스템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잘 진행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달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 문화로서 그것이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자체도 지금 아랍 오디션, 아랍 아이돌이죠. 아랍 아이돌. 네, 아랍 아이돌의 2013년도 이제 대상 수상자인데 그 사람의 그렇게 유명해짐으로 인해서 그 가자지구가 또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이 더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되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화 시기가 있었고 지금 홍콩도 그렇고 사실 싸우는 거는 그 당사자들이 싸우되 적어도 우리가 싸우는 걸 알아달라고 하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도 팔레스타인을 가본 적도 없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자지구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성공을 했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그 처음에 누나가 나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저기 나가자. 너도 저기 나가라고 했을 때 동생은 주저하죠. 네. 우리가 저길 하지만 누나가 죽고 나서 동생은 거기 나간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네. 그런 변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전쟁이란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내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이 아이한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을 할 원동력 갖지 못했는데 내 가족이 죽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나도 죽기 전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내 가족이 죽음으로써 이 친구가 바뀌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청년이나 청소년들도 충분히 이 영화를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는 도전을 해보는 그런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메시지가. 근데 지금 말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의문이 들고 뇌정지가 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가자지구나 난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먼 나라 얘기란 그렇죠. 말이죠. 먼 우리한테는 나라죠. 네. 특히 나한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 분이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안 좋은 상황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단계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다는 그러니까요. 느낌. 네. 네. 그런 그래서 것 같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난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난민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렸을 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그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농촌 사회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등장했던 어떤 산업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깜댕이라고 흑인을 지칭할 정도로 그렇게 고지시켰던 그분들이 깜둥이를 떠나서 진짜 뭐 팔레스타인, 저기 아랍, 어디 필리핀, 동남아 이런 친구들이 대거 이제 김포로 이주해 오면서 그분들도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처해져 있는 난민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도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분들이 유입되면서 일어나는 지역 사회의 혼란 네. 같은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원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사실 좀 편견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그 양촌에 있는 그 하군 산단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그쪽에 많아서 많이 보게 되었는데 사고로 가지고 있던 거와 다르게 되게 친절하시고 네, 오히려 한국인 분들보다 더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런 걸 보고 이제 편견이 조금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좀 네.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추행을. 외국인 노동자한테. 외국인 노동자한테 언제? 몇 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아,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트라우마로 그냥 성적인 추행을 당한 트라우마인데 이게 외국인 노동자다 보니까 저는 인식 자체가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사춘기 때. 그래서 이게 그냥 안 좋은 진짜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뭐 제가 한국인한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그런 성추행.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지만 아무튼 기억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경험,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저는 체감을 하고 있어서. 근데 후자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도 성추행 당하면은 그거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사건이나 그 머릿속에 남아 임팩트가 있는 워낙 세니까 어렸을 때라서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저는 있어요. 그런 거부감들이 있고 재밌네. 네. 아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 흔한 일은 아니죠, 이게. 그렇지. 네. 아니지. 아. 옛날에 제가 좀 한 미모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민호 씨 얘기해 주실래요? 한미모 하셨다길래 지금도 충분히 이쁘신 것 같고요. 내국인? 내국인? 성추행이야? 네. 우선은 통계를 좀 얘기를 해보자. 네, 외국인 범죄율 과연 네. 얼마나 높은가. 2011년도 그리고 12년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은 잠시만요. 네. 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68만 6,629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죠? 민호 로봇 나왔다. 508명이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었대요. 외국인 범죄율이 그렇게 낮다라는 거죠. 한국인 범죄율은 3%만에 외국인 범죄 중에서는 26%만에 네. 26%나 많은 치수로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 이것이 또 이 언론이 외국인 포비아를 부추기지 않나 이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또 난민 앞서 얘기했듯이 난민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전쟁으로 인한 난민과 생태학적 위기. 지금 네네. 네, 잠잘 고향 땅이 물에 잠기는 네. 탓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난민들 그런 난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네 사회가 일상생활에 위협이 받는 상황이라면은 그분들은 잠시 떠나는 거지 완전히 자기네 고향을 등지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피해 있을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인해서 자기네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그 일상생활에 위협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게끔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도 그래서 그 통계를 막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적더라고요. 범죄가 일어난 게. 근데 좀 약간 문제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표본이 적지 않느냐 우선. 표본이 적고 그리고 요번에 요번 파키스탄 맞죠? 방글라데시인가요? 아이 치고 도망갔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저는 뺑소니 그러니까 뺑소니로 했는데 다시 들어왔잖아요. 잡혀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등록상이나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불법 체류로 인해서 사고를 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표본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수치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율은 제 추정이지만 더 많을 것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국내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국내인의 범죄율이 더 높은 건 맞는 거고 워낙 그 표본적인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범죄율이 낮은 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범죄인들이 그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약자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한 수치들을 통해서 너무 마음을 열거나 너무 뭐든지 다 이 수치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다른 방향으로 좋은 수치를 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범죄율이 낮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어떻게, 발전했다. 이게 더 좋을 것 좋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제 외국인 생각은.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고 그 임금을 다 100% 다 자기네 나라로 송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납세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납세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 그런 이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또 지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에서 와가지고 세수도 발생시켜서 세금도 되고 지역의 활성화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얻는 이득보다 그들이 얻는 이득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뭐 경험을 하기 위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도 많이 가고 캐나다도 가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냐면 우리나라 친구들이 감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시선으로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미 내국인, 그러니까 이미 커뮤니티가 조직되어져 있는 곳에 외지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외지인 자체들도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게끔 지역사회에 활동을 많이 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인타운 이런 것처럼. 네. 왜냐면 방금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만 보는 거고, 매체가 보도한 내용만 우리가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 내용조차도 보는 것도 아니고 헤드라인만 그렇죠. 보고 나서 팔레스타인이다 아니면은 뭐 외국인 노동자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역 사회 내에서 그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사회와 어울리고 그리고 소통하고 다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점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 네.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세터민 분도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느냐? 우리도 장학금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세터민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돈 벌어서 우리 한국이란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40에 넘어오셨는데 40에 왔을 때 40년 동안 난 이 한국에 기여한 게 없지만 이 도로를 차를 타고 다니고 이 가로등 불빛을 받고 이 연료를 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었던 곳에서 살다가 있었던 곳에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력을 통해서 이 인프라를 구축했을까라는 감사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적어도 보답을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제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책적으로나 뭐 난민을 도와야 된다,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고 아무리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질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세터민들에 대한 정책이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경제원은 어떻습니까? 네. 내로 끝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6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 채터박스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은 난민들이 가진 가능성을 더 나은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외국 사례예요. 그럼 어느 단체, 어느 국가? 예. 영국 나쁜 영국은 놈인데? 이었던 것 같은데. 병 주고 약 주고? 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난민들이 그 언어적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창업주가 여자분 죽지 마. 목이 왜 이래? 감기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 창업주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난민들을 이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언어 교사로 고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온라인 영어 수업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언어 수업을 하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저 잠깐 30분만 전화 받고 올게요 이러더니 가더니 영어로 막 대화하고 오더라고요. 맞아요. 하는 사람
사람 전화로. 많아요. 네. 아, 그래서 전화로 진짜로? 30분 정도만 딱 원어민이랑 대화를 하는데 진짜로? 그래서 30분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수업하고 있는 데서. 뭐 하게 했더니 원어민이랑 통화를 30분 동안 해야 된대요. 무조건. 그래서 아. 하루에 한 번씩. 네. 근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았으니까 그죠? 네.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난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그 방대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건 좀 아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는 것보단 돈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립. 자립하기 위해서 돈을 벌게끔 해주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가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정책으로만 보장을 해주면 세터민 분들도 6개월 정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주는데 뭐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땡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보장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구축을 하는 게 오히려 민간에서도 정부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미 고용 허가제라는 게 이미 시행되고 있죠. 네. 외국인들이 이제 이주할 때 우리 정부한테 우리 노동력이 필요한가 내 노동력을 써달라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각 사업체로 이주 노동자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양면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그죠. 네. 볼 수 있는 게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3년 동안 3번의 이직이 가능한데 사업주가 허락을 안 해주면 이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환경에 있는데 노동 환경도 개선해 주지 않는데 사업주가 그런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착취당하는 구조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좀 아이러니한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고용 허가제라는 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고용주가 됐을 땐 그 정도 보장이 없다면 내가 일을 가르치는 보람이 없다. 그리고 맞아요.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정책은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나쁜 놈. 네, 그 사람이 그냥 나쁜 것뿐이지 정책 자체가 나쁜 정책도 분명히 개선해야 나아가야 할 정책도 있지만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바뀌어 나가야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많은 안 좋은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 서로 개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이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정책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경제원 우리 네. 김포 시민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요. 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게 너무 악용되고 옛날에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 그 어린이들을 그냥 탄광에 넣는 것처럼 그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어떻게 그 정부나 아니면은 지역에서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게끔 그래서 자유롭게 좀 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 분들이 그리고 우리처럼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라 뭐 난민이나 다문화나 뭐 다양한 문제들을 그거를 지역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이 저는 오히려 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더 권고히 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지역에서 더 잘 이런 문제들을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원 양도 사회적 경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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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아이디어 아, 사업으로. 네. 어떤 아이디어요? 아이디어? 아까 이거는- 그 사업 벤치마킹 해도 되잖아요. 국내에서 아니 김포에서 김포. 국내까지도 아니고 그냥 김포에서 아 괜찮지 않아요? 진짜네 주말에. 그렇죠. 주말에 하면 아, 되죠. 네. 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으로.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김포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 전 특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이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 속에서 그 아사프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울타리를 넘으면서까지 그 같이 TV를 보면서 되게 열광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과연 진짜 그 아사프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 혁명가도 아닌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매달릴까? 매달린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목 놓아 부를까? 왜 그랬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우선 멀리 안 가고 그냥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 사례로 보자면 스포츠가 우리나라는 대표적이겠죠. 요즘 뭐 국뽕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류현진 선수나 뭐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나 그분들이 저한테 뭐 연봉을 나눠주진 않잖아요. 옛날 사람 아닙니까 박지성? 손흥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요? 아니 이게 류현진부터 갔잖아요. 지금 류현진부터 보면은 그런 불모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뭐 핵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뭐 이지스함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 그냥 이러한 억압된 것들을 그런 쪽으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 영국 가서 인정을 받아. 이러한 마음이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주인공에게 열광한 이유가 이런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덧붙인다 하면은 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럼 난민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가져가야 하면 좋을까?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얻는 이득이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지금 BTS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사실 내가 못 느끼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나에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하지만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더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 때문에 내가 돈을 벌진 않고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 와 우리나라 문화가 먹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가적으로 이 BTS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에 연관된 사람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더 느낄 거란 말이에요. 난민 문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난민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방송을 보고 혹은 이 영화를 보고 난민의 문제에 관련이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다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접촉점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민호 씨는 어떤가요? 네, 영화 초반에 사람들이 죽어나는데 웬 노래야라고 한 아주머니가 물바가지를 아사프 일행 네. 어린 아사프 일행한테 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가면 수많은 팔레스타인들이 환호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아사프는 TV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런 극적인 변화가 또 인상적인 영화인데 저는 뭐 성민 씨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더 덧붙이고 싶다면 혹시 헝거 게임 좋아하십니까? 영화 헝거 게임 소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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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헝거 게임의 주인공이 켄리치 에버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막 전투에 막 열심히 참여하고 최전방에서 네. 이렇게 싸우는 역할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하나의 희망의 상징. 또 예를 들면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 같은 분들, 이분들이 그 민족들에게 하나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아마 아사프도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희망의 상징으로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넘겨야지 이제 바톤을 넘겨야지. 혼자
혼자 가셨는데요. 경제원. 네. 네. 네, 저도 이제 그 뭐지 이제 이 그 주민들이 열광을 했던 이유는 같이 이제 같은 주민? 원주민이? 네, 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그 이 주인공의 그 고난과 이제 아픔들을 같이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딛고 이렇게 성장한 걸 이렇게 성공하고 성장한 걸 보면서 그렇게 더 이제 열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난민에 대한 어떤 시선을 네.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저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난민을 정지. 네, 난민에 대해 원래 아예 무지했었더라면 이제 영화를 통해 이제 난민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이런 난민들이 이런 아픔을 겪는 걸 알게 되면서 내 주변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시각을 넓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그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고 다운로드가 가능한 영화로 골랐다라고 소개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적합한 표현은 적합한 소개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실을 말해야 했던 이유가 난민 그리고 팔레스타인 관련 영화를 접근하기 어렵다 이 사실을 반증하려고 얘기한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메리칸 아이돌은 알아도 아랍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한국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저도 이 영화 보기 전에 아랍 아이돌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더불어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아랍 영화가 거의 배제가 돼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또 외국인 혐오증, 이슬람 포비아가 강한 것도 여기 한몫했을 거고요. 네.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영향에 지대하게 받는 까닭에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인 이슬람 국가들, 무슬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을 감련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책 잘 읽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아,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 저도 이제 의견을 내면 네. 그 난민분들이 아사프한테 열광하는 거는 동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김남두라는 애가 난민 그 아사프한테 열광할 수 없다라는 거는 거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사프가 있는 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가자지구에서 어떻게 보면 영웅이 나온 거예요. 내 친구 아니면 내가 아는 형이 아니면 내가 아는 동생이 아사프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동질감이 생기면서 그 아사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면 컴페티션이 들어가고 누구를 밟고 올라가고 한 단계 또 올라가서 대상을 타게 되는 거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그 아사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그 사람한테 열광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난민이라는 시선이나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은 각자 다 다를 것이라고 보고 저도 다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강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난민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어떤 철학이 박혀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꼭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권유는 뭐 좋은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도 하지 말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난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생기지 않은 사람한테 그거를 강요하고 이야기해봐야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기고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각자 개개인의 다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강요하거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 난민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저는 이야기까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권유까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비난,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난민의 문제, 그리고 뭐 전쟁이나 기아, 뭐 다양한,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라, 뭐 전달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자유롭게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 쟤는 왜 저래? 알지도 못하면서 난민이 뭔지는 알아? 이런 비난이 오히려 저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정립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선택과 자유에 맡기고 그 사람의 선택 또한 존중을 하는 자세, 나의 의견도 중요한 것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맡기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네,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긍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게 혐오 표현이라는 거 제가 네. 계속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을 네. 계속 말을 만들어서 죄송한데 네. 헤이트 스피치, 혐오 혐오입니다. 표현이라는 게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혐오 표현 자체가 나쁘고 또 그게 또 차별과 또한 종족 학살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네. 혐오 표현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정책 잘 반영하겠습니다. 네, 혐오 표현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첫 방송으로 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4명의 패널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각자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난민뿐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예전에 6.25로 인해서 전쟁 난민이 됐던 것처럼 누구나 다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긴 좀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일, 네. 누구에게나. 네, 네. 그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도 좀 그런 거고, 근데 또 너무 그거를 너무 또 적극적으로 또 너무 따라가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렇죠. 두 개의 또 균형이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균형을 네.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네, 이렇게 지금 1시간의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네 분께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안녕. 안녕 해줘야죠. 하나, 둘, 셋. 안녕. 안녕.